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불의를 당했을 때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초적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것과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는 말에는 깊은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은 건강하게 익으면 향기롭고 달콤한 열매가 되지만 병들고 썩으면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방식이며 인간 사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복수하지 않아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되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응징하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더 큰 질서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수한다면 우리 역시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독으로 죽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분노와 정의감으로 불타오를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감정의 소모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복수를 포기한다고 해서 잘못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상대방을 해치려는 악의가 아닌 자신을 지키려는 선의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비슷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둠이 깃들게 됩니다. 그 어둠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반면 용서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복수심은 과거에 우리를 묶어두지만 용서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계속 뒤돌아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연을 관찰해보면 이런 지혜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유연한 나무는 살아남고 딱딱한 나무는 부러집니다. 물은 바위를 피해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통해 생존하고 번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지혜롭게 피하고 부드럽게 대응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의에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서 더 큰 선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용서의 힘은 때로는 상대방도 변화시킵니다. 예상했던 복수나 보복이 오지 않을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정한 화해와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반면 용서하고 놓아준 마음은 평온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음에서 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에너지를 자신을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용서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마음속의 원망은 놓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고 화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의 강도는 점차 약해집니다. 급하게 복수하려 하지 말고 시간이 주는 자연스러운 치유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은 또한 우리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존경은 어떤 복수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성장 측면에서 보면 용서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분노를 극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인간적 연민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완성된 인격체가 되어갑니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도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끝없는 보복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때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는 것은 우주의 정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심판관이 되려 하지 않아도 더 큰 질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와 평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